안녕하세요. 퀵북스 엑서사이즈 6번 문제풀이입니다. 6번 첫 번째 문제는 스페이스 컴퓨터사의 컴퓨터 200대와 마우스 30개, 마우스패드 50개, Purchase Order PO를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컴퓨터를 50불 더 깎아서 650불에 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로 보내도록 요구합니다. 자, 이럴 때는 우선 플러스 뉴 메뉴를 클릭하셔서 그 중에서 vendor에서도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purchase order가 있죠. 그러면 purchase order를 클릭을 하십니다. purchase order를 클릭을 하셔서 purchase order 작업창이 열리게 되면 vendor에서 스페이스 컴퓨터를 선택을 하시고 카테고리 디테일은 어카운트, 즉 경비나 인컴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되기 때문에 아이템을 사용하게 되죠. 우리가 판매하고 구입하는 상품은 전부 아이템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Product and Service 라인 1에서 마우스를 클릭을 하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컴퓨터라는 것을 첫 글자만 하게 되면 여기에 컴퓨터 프로덕트를 보여주면 클릭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프로덕트가 아직 등록을 하지 않으셨다면 Add New를 하셔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Quantity에서는 200개 그런데 가격을 이번에 650불로 깎아주기로 하였으므로 여기 700불을 손으로 매뉴얼리 650불로 고칩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오더를 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MOU까지 써오면 마우스나 마우스 패드가 있습니다. 지금은 마우스를 골라서 마우스는 30개, 그 다음 줄에서는 마우스 패드 50개 가지고 클래스는 전부 LA를 선택해 주시면 확실히 혼동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Purchase Order에는 Your Message to Vendor 이 Purchase Order를 보내는데 생산 회사에다가 보낼 메시지가 있다면 여기에다 쓰시면 되고 밑에 있는 메모는 나만 볼 수 있는 메모입니다. 이것은 vendor 쪽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Save and Close. 죄송합니다. 날짜는 exercise 6번이니까 6월 1일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Save and Close 하셔서 exercise 6의 1번을 끝내겠습니다. 6의 2번은 6월 1일 날 보낸 Purchase Order에 의해서 상품이 도착합니다. 그럴 때는 플러스 뉴 vendor 칸에 가서 B를 클릭하셔야 됩니다. 상품이 도착해서 우리한테는 패킹 슬립이라든지 혹은 인보이스라든지 이런 것이 도착하겠지만은 인보이스는 스페이스 컴퓨터에서 발행한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받는 입장에서는 우리는 전부 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빌을 클릭합니다. 즉 여기에는 새로 받은 빌을 엔터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vendor는 마찬가지로 스페이스 컴퓨터를 클릭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purchase order가
아직 안 받고 밀려 있는 것이 있다면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받을 상품, 오늘은 날짜를 6월 2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2일 날 빌 넘버가 있다면, 즉 인보이스 넘버죠. 스페이스 컴퓨터에서는, 혹은 패킹 리스트 넘버가 있다면 이 칸에 넣어주시면 되겠고, 이 중에서 보니까 어저께 6월 1일 날 주문한 PO는 이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PO를 add를 클릭합니다. 그 전에 여기가 비어 있는지 보시고, 만약에 다른 것으로 프리필이 되어 있다면 여기에 쓰레기통을 눌러서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깨끗해진 백지 빌에 우리는 이 purchase order를 add하면 따로 타이핑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필요 없이 카테고리 칸이 보이는 것이 싫으시면 이쪽에 있는 삼각형을 한번 클릭하게 되면 병풍처럼 접혀버리고 안 보입니다. 그리고 밑에 것만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purchase order가 이쪽으로 옮겨 나오고 나면 이쪽에 있던 PO는 없어지게 되고 이리로 옮겨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상품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200개 중에서 2개가 깨져서 우리는 198개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수동으로 198개라고 고쳐주셔야 되고, 또 마우스는 29개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29개. 마우스 패드는 50개가 다 제대로 도착을 했으면 이거는 건드리실 필요 없이 이렇게 하여야만, 그리고 기억나시죠? 계산을 다 끝내게 하려면 바깥에 같은 데 나가서 클릭을 하거나 혹은 다른 부분 칸에 가서 한번 클릭을 해야만 계산을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13만 1000불이었던 총 빌 어마운트가 12만 9,675불로 고쳐져 있어서 결국 우리가 여기에 빚져 있는 상품들 그거 할 것은 이것만 외상 대금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이것을 save and close 하더라도 여기 2개와 1개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 purchase order는 계속 오픈으로 남아서 요 다음번에 B를 하게 되면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즉 이렇게 하시고 save and new를 해보겠습니다. save and new를 하고 이곳에서 스페이스 컴퓨터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이 맨 밑쪽에 가서 보면 여기에 6월 1일 날 본시 13만 1000불어치 상품이지만은 1325불어치가 아직 도착을 안 한 것이 있습니다 하고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다시 컴퓨터 2개와 마우스 하나 모자란 물건이 그 다음날 도착했다면 add를 하게 되면 이렇게 컴퓨터 2개, 마우스 1개 이렇게 자동으로 여기에 채워지게 됩니다. 지금은 이것은 세이브하지 않겠습니다. 문제에서 타치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여기 밑에 있는 Clear All Lines가 있으시고 혹은 X를 누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Clear All Lines를 하면 여기서 한번 물어보게 됩니다. 이 Purchase 그러면 언링크 하겠느냐? 그러면 yes, 언링크 it 하면 여기가 배지로 다 돼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여기에서 X를 눌러서 나가면 without saving, 우리가 이거는 엔트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without saving, yes 하시면 되겠습니다. exercise 6의 3번은 우리가 안젤리나 테일러라는 직원에게 셀러리 2,752불 50전을 지불을 합니다.
퀵북스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페이롤 프로그램을 사용하신다면 페이롤 프로그램에서 직접 지불하실 수가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CPA라든지 혹은 페이롤 월급 계산만 해주는 회사에서 보내온 데이터에 의해서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수표 발행을 해서 직원에게 지불하시겠습니다. 그럴 때는 플러스 뉴를 클릭하시고 vendor 칸에서 책 수표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수표를 발행하게 되면 번호는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순서가 똑같이 맞아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안젤리나 테일러라는 직원을 등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젤리나 테일러는 employee 타입을 employee로 해서 등록을 하시고 뱅크 어카운트 이걸로 확실히 정확하게 보고 밸런스가 얼마인지도 생각을 하신 다음에 날짜는 6월 3일 하셔서 여기 카테고리 디테일에 가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클릭을 하셔서 이곳에서 페이롤 즉 처음에 페이까지만 쓰더라도 페이어블이라든지 혹은 페이롤이라든지 페이가 들어가 있는 어카운트가 다 나타나죠. 페이 다음에 R까지 만약에 한다면 당연히 payroll expenses밖에 남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add new를 해서 만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타입은 expense가 되겠고 그래서 payroll expenses를 클릭을 하시고 amount는 2,752불 50전 안젤리나 테일러는 뉴욕 엠플로이입니다. 그래서 뉴욕 엠플로이를 하시고 그 다음번에 이곳에서 보시면은 수표 발행이 안젤리나 테일러에게로 111 뱅크 구좌에서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Save and New를 클릭하시고 엑서사이즈 6의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엑서사이즈 6의 4번은 우리 사무실에 캐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카운트를 은행에서 500불 수표를 찾아서 캐시를 가지고 온 다음에 그것을 오피스에 보관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는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여기에서 add new 하셔서 캐시라는 이름으로 써놓으셔도 됩니다. 작은 큰 돈이 아닌다면은 캐시라고 써 있고 해당 은행에 가서 캐시로 찾아오시든지 혹은 뭐 ATM으로 찾아온다면 수표 넘버가 ATM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캐시라는 네임은 그냥 vendor로 등록을 하시고 save 하시면 되겠습니다. 날짜는 6월 4일. 만약에 ATM 머신에서 찾아왔다면 여기 책 넘버를 ATM이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카테고리에는 우리가 이 캐시를 사무실에 놔두는 캐시는 어떻게 부르느냐면은 페리 캐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타입은 뱅크, 디테일 타입은 캐시 온 핸드, 캐시 온 핸드라고 해놓은 것보다는 많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페리 캐시 이름을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ave and Close 하세요. 저는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여기 페디 캐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500불 찾아오고
클래스는 실질적으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LA 사무실에 보관한다면 LA 사무실이라고 하면 됩니다. 클래스는 우리가 income statement, profit and loss 거기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돈이 인컴과 익스펜스와 그 둘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클래스는 실질적으로는 적어 놓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써서 save and close를 하면 111 구좌에서 500불을 가지고 와서 알아보기 위해서 save and new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래서 save and new를 눌러보면 여기 뱅크 어카운트에 관해 가면은 여기에서 보시면은 체킹 뭐 이런 구자들이 넘버가 쭉 있고 페리 캐시라는 것이 타입은 뱅크로 해서 여기서 하나의 지불 수단으로 수표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exercise 6의 5번 문제를 직접 풀자면 exercise 5번의 문제는 맥도날드에 가서 25브러치 런치를 사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자 페리캐시를 은행 구자 대신 여기에서 고르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맥도날드 같은 여러 잘자란 vendor들을 위해서 add new를 클릭하시고 various vendors 당연히 타입은 vendor죠. 혹은 miscellaneous vendors를 사용하는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페리캐시를 골랐더니 밸런스가 여러분들 거는 500불이 나와야 될 겁니다. 이거는 지금 그 전에 다른 반에서 트랜잭션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1095불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밸런스는 1095불이 아니고 500불일 겁니다. 그리고 수표 넘버는 또 다시 1번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 5일 날 음식이라든지 혹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meals and entertainment 혹은 meals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meal까지 적어보면 meals and entertainment가 있습니다. 없다면 add new를 클릭하시고 타입은 expense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고르시고 amount는 25불 이것은 LA 지점에서 사용한 경비기 때문에 잊어먹지 마시고 꼭 LA 클래스를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save and close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바로 exercise 6의 6번째 문제인데 이와 같이 여기에서는 트럭을 한 대 사는데 그걸 전부 다 은행 론으로 그냥 사왔습니다. 다운페이도 없이.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 플러스 뉴에 가서 작업을 하기가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저 수표를 사용한 것도 아니고 크레딧 카드를 사용해서 익스펜스도 아니고 그렇다고 상품을 산 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를 위해서는 플러스 뉴 메뉴에 가면 other 저 여기 other 컬럼에 밑쪽으로 내려가면 journal entry라는 게 있습니다. 대개는 General Journal이라고도 부르고 Journal Entry라고 되어 있는 여기를 가서 클릭을 해서 Journal Entry 작업창을 엽니다. 그와 같이 마땅한 작업을 할 수 없었을 때는 Journal Entry에서 우리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Journal Entry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저널 엔트리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면은 여태까지 우리는 금액은 써놓는 데가 한 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널 엔트리에는 데비츠라는 칸이 생기고 크레디츠라는 칸이 두 개가 돈을 금액을 써놓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카운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다가 은행 구자를 갖다가 은행 계좌를 고르더라도 돈을 썼거나 수표를 발행했거나 수표를 입금을 하였는데 그걸 어느 쪽에 써야 되는지가 애매하게 됩니다. 또 지금 같은 경우에 추억이 생겨서 그거는 하나의 어셋, 재산이니까 여기에다가 얘기를 해줘야 되고 론으로 빚이 생겼으니까 또 여기에 얘기를 해줘야만 되는데 문제는 그 금액을 이쪽 칸에 써야 되느냐 저쪽 칸에 써야 되느냐 한국말로는 차변에 써야 되느냐 대변에 써야 되느냐 데비트 칸, 크레디트 칸 그게 아주 애매모호하고 뜻으로서는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서는 여러분들이 룰을 사용하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저널 엔트리 분계 장부를 기입하는 기준에 대한 룰이 있습니다. 이 룰은 asset, liabilities, equity, income, expenses 이 5개에 크게 나눠져 있는 바로 어카운트 타입입니다. 모든 어셋은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는 것은 증가했다는 것을 뜻하고 화살표가 밑을 내려가는 것은 감소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추억은 새로 생긴 자산입니다. 어저께까지 없었기 때문에 오늘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어났죠. 그렇다면 추억에 대한 금액을 이곳에 써줘야 됩니다. 우리는 9만 불을 9만 불어치를 추억을 사왔고 부채가 9만 불이 됐는데 liability 모든 부채는 줄어든다면 차변 칸에 적으셔야 되고 늘어난다면 크레딧 칸에 써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다가 오늘 추억을 가져온 것은 추억 9만 불, 론 추억 9만 불 이렇게 데빗 칸과 크레딧 칸에 어느 칸에 적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본금이 줄면 결국 디비던드를 발행을 했다던가 혹은 우리 회사가 로스가 나서 있던 자본금이 줄었다던가 혹은 그 인베스터가 자기의 자본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빼간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데빗 칸에 쓰셔야 되고 크레딧 칸에는 자본금이 늘어날 때, 즉 새로운 투자가 있었을 때에는 그 금액만큼 크레딧 칸에 써주셔야 됩니다. 인컴은 줄어들면 데빗 칸, 늘어나면 크레딧 칸, 즉 모든 인컴이 생겼다면 그때 여러분들이 인컴은 크레딧 칸에 쓰셔야 되고 이미 인컴으로 되어 있던 것을 여러분들이 리펀드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수입이 줄어들었다면 그러면 이 칸에 데빗 칸에 적으셔야 됩니다. expense 경비가 늘어나면 데빗 칸에 쓰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유틸리티 전기세를 냈다 그러면 전기세 낸 금액은 데빗 칸에 쓰셔야 됩니다. 줄어들었다. 경비가 줄어드는 것은 경비에 대해서 리펀드를 받았다거나 그런 경우에만 이쪽에다 쓰시게 되겠습니다. 다시 퀵북 온라인으로 돌아가서 날짜는 6월 6일 날 컴퍼니가 추억을 9만 불어치 샀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카운트에 가서 아직은 처음으로 없었을 테니까 add new를 하셔서 어카운트 타입은 asset, 재산이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fixed assets, 왜냐하면 이거는 감가상각은 추억은 여러 해에 걸쳐서 감가상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같은 재산 중에서도 fixed asset을 고르셔야만 됩니다.
디테일 타입에 가시면 vehicles가 있습니다. 그래서 vehicles인데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truck, Ford, 그 다음에 라이선스 넘버라든지 이런 걸 써주시면 되겠고, 디스크립션에는 좀 더 자세하게 이게 VIN, vehicle, identification number라든지 이런 것들 자세하게 잘 다 써주고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 save and new를 해서 아예 론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ave and new 보이시죠? 이쪽에 맨 밑에 그래서 save and new를 클릭하시고 이번에는 추락 때문에 따라온 론 그거는 어카운트 타입에 가서 그렇죠? 클릭을 하시고 그 중에서 여기 liability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Other current liabilities하고 long-term liabilities. Other current liability는 대개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빚들을 current liability라고 부르고 long-term liability는 1년 이상에 걸쳐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추록은 우리가 40개월에 걸쳐서 갚기로 해서 long-term liability를 클릭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테일 타입은 이와 같이 모든 liability는 여러분들이 note payable이 있고 other long-term liability가 있고 shareholder note payable 이거는 주주로부터 돈을 빌려왔을 때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모든 liability, 론 계약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자동으로 note payable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름은 알 수 있도록 우리는 loan, truck, Ford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고 디스크립션에는 론 넘버라든지 그렇죠? 다음에 여기에다가 뱅크 네임 등을 자세하게 디스크립션에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Save and Close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Truck Ford를 먼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ruck Ford를 쓰고 없던 어셋이 생겼기 때문에 데빗 칸에 9만 불 아까 보셨던 그 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생긴 론 트럭 포드에 대해서 자동으로 자기가 이렇게 크레딧 칸에 밸런스를 맞추도록 채워주고 밑에 보면 토털이 되어 있습니다. 이 토털 금액은 퀵북 온라인 버전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프로하고 어드밴스드는 확실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추럭은 LA에서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LA를 적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론 인터레스트라든지 이런 것은 결국 LA 경비로 처리가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 일단은 우리가 save and new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fixed asset을 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을 했을 때는 저널 엔트리를 사용을 해서 퀵북스 데스크탑에는 제너럴 저널이라고 나옵니다. Save and New를 하시고 이번에는 좀 더 복잡한 exercise 6의 7번 문제는 부동산 구입하는 것.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클로징 스테이트먼트를 받아보시면 그게 한 페이지 혹은 두 페이지, 세 페이지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 구입 같은 여러 가지 복잡한 여러 줄이 되어 있는 클로징 스테이트먼트를 받으시면 그거는 일반 회계 직원이 할 작업은 아닙니다. 그것을 회사의 CPA한테 보내서 CPA에게 제너럴 저널 엔트리를 하기 위해서 그분에게 여기에 간단하게 전부 다 분류를 끝내서 줄을 줄여달라고 같은 종류들은 같이 묶어달라고 그거를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테넌트가 있는 건물 같은 경우라면은 월세 프로레이션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일반 회계 직원은 타치할 필요가 없고 CPA가 보내주는 저널 엔트리를 할 수 있도록 썸머리를 만들어서 주면 그거를 집어넣게 되겠습니다. 문제집에서 보듯이 빌딩을 450만 불을 주고 샀는데 과거에 랜드 플러스 임프루브먼트 프로퍼티 텍스가 나온 것을 보니까 그거는 옛날 오래돼서 아직 가격이 정부상으로는 공시 가격은 랜드가 30만 불, 빌딩이 70만 불, 그래서 100만 불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퍼센티지에 따라서 일단 지금 사는 450만 불도 30%가 랜드 가격, 70%가 빌딩 가격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내년도에 정부에서 프로퍼티 텍스 빌이 나와서 그때 30%와 70% 그것이 안 맞아 떨어진다면 어저스트먼트를 해야만 됩니다. 그것도 역시 CPA가 해주니까 일반 회계 직원은 타치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여기서 빌딩을 사게 되면 첫째로는 빌딩 가격이 있는데 그거를 랜드 가격, 빌딩 가격, 즉 임프루브먼트라고 부르는 빌딩 순수한 건물 가격으로 나눠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랜드는 여러분들이 감가상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니까. 빌딩 순수한 건물 가격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상업용 건물이라면 40년, 그 다음에 레지던셜, 아파트먼트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주용 회사용 건물일 경우에는 30년에 걸쳐서 감가상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번에는 에스크로 피 혹은 변호사, 리걸 피, 이 두 가지 피는 금년의 경비로 처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은 부동산을 구입하지 않았으면 생기지 않았을 경비이기 때문에 그 금액은 부동산의 원가에다가 플러스 시킨 다음에 그것을 부동산 원가로 잡아서 감가상각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대부분의 주에서 트랜스퍼 텍스라는 것을 부과받습니다. 그 트랜스퍼 텍스도 세금이지만은 그것은 금년도에 경비 처리를 할 수가 없고 베이시스라고 부르는 부동산의 원가에다가 플러스 시켜야만 됩니다. 그 다음번에 인슈어런스라든지 혹은 해당 연도에 내는 프로퍼티 텍스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금년도 총액이 금년도 경비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어카운트를 만드는데 add new를 하셔가지고 어카운트 타입은 건물이기 때문에 부동산이니까 fixed asset 하시고 디테일 타입에 가면은 그곳에 buildings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랜드는 이렇게 별도로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buildings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building이라고 하시면 조금 저희가 간다면 예를 들어서 1번 올림픽하고 여기다 improvement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프로퍼티 텍스 빌에도 전부 improvement라고 나옵니다. 당연히 여기 올림픽 빌딩이라고 쓰셔도 좋습니다. 디스크립션에는 자세하게 여기에다가 주소를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번에 지금 빌딩, improvement만 집어넣었기 때문에 save and new를 하시고 똑같이 fixed 타입이지만은 이번에는 land, buildings가 아니고 land를 고르시고 여기에서
다음에는 여기에 역시 랜드는 그냥 놔두셔도 되겠고 1번 올림픽 그 대신에 이번에는 랜드 포션만 또 역시 정확한 주소를 다 적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번에 또 Save and New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동산을 사면서 우리가 은행 론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Save and New를 하시고 이번에는 역시 Long Term Liabilities 여러 해에 걸쳐서 내니까 그 다음에 Not Payable 여기서 Not Payable이라는 단어를 지우시고 혼동을 줄이기 위해서 올림픽 빌딩이라고 쓰셔도 되겠고 프로퍼티라고 쓰셔도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올림픽 빌딩이라고 그러면은 건물과 부동산을 다 포함한 게 되겠죠. 디스크립션에는 당연히 론 넘버 그다음에 뱅크 네임 이런 것들을 자세히 다 적으시고 그렇게 하고 이번에는 이제 save and close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림픽 임프루먼트라고 우리가 이름을 만들었으니까 올림픽 임프루먼트하고 450만 불의 70%에 해당하는 그렇죠? 그래서 450만 불의 70%에 해당하는 315만 불 데빗 칸에 적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번 라인으로 내려와서 이곳에서는 랜드라고 우리가 만들었죠. 그래서 1번 올림픽 랜드 했더니 자동으로 이쪽에 크레딧 칸에 같은 금액으로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그렇지만 어저께까지 없던 어셋, 빌딩과 임프루먼트 두 개가 전부 다 새로 생긴 것,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랜드 가격에 해당하는 즉 구입 가격의 30%, 135만 불도 이쪽을 무시하고 대비 칸에 그냥 적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 번째 칸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되면 또 여기 있던 거는 없어졌고 이곳에 우리가 은행에서 다운 페이먼트를 에스크로로 와이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구좌에서 돈이 나갔느냐면 111 구좌에서 나갔어요. 그러면 111 체킹 구좌에서 나갔으면 자 그런데 이곳에 합산을 해서 450만 불이 되었지만 어제 있던 은행에 있던 돈이 오늘 이걸 지불하고 나면 없어지게 되죠. 즉 줄게 되죠. 그러니까 크레딧 칸에 적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운페이는 140만 불만 지불했어요. 그렇다면 이곳에 140만 적어 놓고 그 다음번에는 또 다시 이곳에서 1번 올림픽 죄송합니다. 일본 올림픽 임프루먼트로 해놓고 이곳에는 에스크로 피가 나간 18,000불을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 올림픽 임프루먼트는 픽스드 어셋이에요. 익스펜스가 아닙니다. 그리고 디스크립션에는 여기에다가 escrow fee to basis, building basis 이렇게 써서 알려주는 것이 나중에 충분하게 우리가 이것이 왜 원가로 들어갔는지 알게 됩니다. 그 다음 칸에 가서 또 역시 클릭을 하고 일본 올림픽 임프루먼트를 하고 이번에는 리걸 피로 6,000불을 지불했어요. 그것도 역시
부동산 원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데이빗 칸입니다. 이것은 재산이 늘어난 거예요.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간 것으로 여기에다가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빗 칸에 적으셔야만 되고, 이쪽에는 에스크로 피가 아니라 리걸 피, 리걸 피를 베이시스로 보냈다. 그 다음번에 또 다시 한번 1번 올림픽 임프루먼트에 다시 한번 11,200불을 지불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정부에다 내는 트랜스퍼 텍스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리걸 피가 아니라 트랜스퍼 텍스 to basis, 저 부동산 원가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7번에는 이번에는 금년도 프로퍼티 텍스를 같이 에스크로에다 지불을 했습니다. 그랬다면은 이곳에서는 텍스 혹은 taxes and license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taxes and license를 클릭을 하시고 경비는 늘어나게 되면 데이빗 칸에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프로퍼티 텍스 17,500불을 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이제는 프로퍼티 텍스 금년도 2022년도 이렇게 냈다 그러면 이쪽에 쓰시면 되고, 프로퍼티 텍스, taxes and license는 expense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이 금액은 금년도 이익금에서 디덕티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번에 또 한 칸을 더 내려가서 이번에는 인슈런스도, 부동산 인슈런스도 한꺼번에 에스크로에서 다 지불해 줬어요. 그렇다면 그 부동산 인슈런스는 5,480불을 지불했는데, 그렇다면 그것 경비가 없던 경비가 생겼으니까 당연히 데이빗 칸에,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는 무슨 인슈런스 회사라든지 그런 걸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번에 이제 아직도 남은 것이 우리는 론이 남았습니다. 올림픽 빌딩으로 해서 론인데, 론은 어떻게 됐어요? 늘어난다면 크레딧 칸에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딧 칸에다가 그 차액 자동으로 지금은 만들어 주었죠. 이렇게 315만 8,180불은 여기에다가는 론, ABC뱅크라든지 이런 식으로 론 넘버 그런 걸 다 자세하게 디스크립션에다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늘어난 새로 생긴 임프루브먼트들은 데이빗 칸에 이와 같은 두세 가지의 경비가 이거는 당해의 경비 처리가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들 에스크로에서, 그래서 총 나중에 보면 밑에 나오는 금액들이 에스크로의 데이빗 칸과 크레딧 칸의 합산과 맞아 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save and close 하겠습니다. 사업용 부동산의 구입에 들어가는 경비가 당해에 경비 처리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바로 트랜스퍼 혹은 세일즈 텍스가 있다면 그 두 가지, abstract fees, 이거는 결국 시나 정부에다 내는 피들입니다. 그 다음에 타이틀 인슈런스, recording fees, legal fees, surveys, 이런 것들은 당해에 경비 처리를 못하고 부동산 베이시스에 플러스를 시켜서 감가상각으로서 매년 일부분씩 경비 처리를 받게 됩니다. 그 해에 경비 처리가 될 수 있는 것은 모기지에 대한 모든 인터레스트, 그 다음에 모기지를 얻게 되느라고 론 피를 냈다거나 포인트를 냈다면 그것은 경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한 경우에만 부동산 세금, 프로퍼티 텍스를
면제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정부에서 땅을 불화를 받는다든지 뭐 그런 경우 아주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잊어버리시면 되고 프로퍼티 인슈런스 낸 것은 당해 경비 처리가 됩니다. 자, 이것으로서 엑서사이즈 6번 문제 풀이를 끝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케빈 최였습니다.